안녕하세요. 저스틴 강사입니다. 코로나19 지겹게도 오랫동안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어서 코로나의 키역자만 들어도 정말 몸소리가 쳐지네요. 자유롭게 다이빙 활동하던 시절이 너무 그립고 하루빨리 답답하면서 벗어나는 그날이 오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요즘 같은 코시국에 다이버분들에게 다이빙 여행은 무조건 쉬세요 라고 무책임하게 말씀드리는 것이 정답이 아닌 것 같아서 저 같은 다이브 센터 운영자들이 홍보나 마케팅을 열심히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다이버분들 스스로가 다이빙 여행을 즐기실 수 있는 방법을 조언 드리려고 해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한반도, 그리고 다이빙 리조트라고 불리는 곳들이 400여 개 가까이 운영되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다이빙 여행을 계획할 때요, 다이빙 리조트의 시스템과 시설, 가성비, 다이빙 포인트, 주변의 맛집, 흥미롭고 재밌는 문화 등등을 따지고 혹시라도 일어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스스로가 준비하고 계획하기엔 아주 복잡하고 번거롭겠죠? 오늘은 제 채널의 구독자인 스쿠버 다이버 분들이 코시국의 불안하고 불편한 상황을 벗어나서 다이빙 여행의 갈증을 해소하실 수 있도록 스쿠버 다이빙, 제주도 투어, 항공권, 다이빙 리조트, 숙소, 준비물, 이동 방법, 현지 음식 등등의 키워드로 저의 노하우를 넘치도록 담아서 알차고 가성비 좋고 현실적으로 다이빙 여행에 꼭 필요한 계획을 조언해드리는 대한민국에서 스쿠버 다이빙 여행을 똑똑하게 계획하기 A to G 제주편을 제작했습니다. 그리고 방송의 뒷부분엔 제가 직접 이용해보니 와, 이건 정말 추천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었던 다이빙 리조트를 소개해드릴게요. 즐겁게 다이빙을 즐기고 싶은 마음을 가지는 건 다이버들 뿐만 아니라 전문 강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만을 위한 시간을 갖는 것이거든요. 다이빙 여행을 위해서 강사들도 빡세게 계획을 세우고 준비해요. 항공권 구매, 숙소 예약, 리조트 예약, 다이빙 장비 및 여행용품 준비 등등을요. 강사나 강사 할아버지라도 리조트에 예약 없이 방문해서 저 오늘 여기서 다이빙하고 갈 거예요 라고 말하면 분위기 험악해지면서 그런 확률이 거의 100%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제주도로 다이빙 여행을 떠나기로 결정하셨다면 가장 먼저 할 일은 여행 일정을 짜고요, 항공권을 예약하셔야 합니다. 여행 일정은 두 가지 옵션으로 선택하실 수 있어요. 그중 첫 번째는 보통 손님들이 많아서 북적북적한 리조트에서 다이빙을 여러 사람들과 함께 즐기는 주말 여행이 있고요. 두 번째는 비교적 한가해서 조용히 다이빙을 즐길 수 있는 평일 여행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의 선택 옵션으로 여러분들이 다이빙 여행 일정을 계획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기상청 사이트에서 날씨도 미리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항공권은 여행 당일보다는 전날 저녁에 출발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말이든 주중이든 첫 비행기가 출발하는 새벽에 탑승해서 제주도에 도착하고 차로 리조트까지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보통 3시간에서 3시간 반 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면 돼요. 리조트의 다이빙 스케줄이 시작되는 시간은 보통 오전 8시에서 9시 사이예요. 리조트의 다이빙 스케줄을 변경해달라고 얘기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전 스케줄을 날려야 되는 일정으로 참여하시려고 새벽에 출발해서 비행기와 차로 서둘러서 이동하시게 되는데 몸에는 피로만 쌓이고 마음은 급해지고 또 다이빙은 못하고 돈 들고 안 좋죠. 저 같은 경우에는 오후 4시쯤 출발하는 비행기를 예약하는 편이에요. 그렇게 되면 제주도에 6시나 7시 사이에 도착하게 되거든요. 그때가 사진 찍기 굉장히 좋은 황금 시간대예요. 그때 제주도에 도착해서 리조트로 바로 가지 않고 숙소로 이동해서 가지고 온 짐들을 풀어놓고 그리고 사진 촬영을 하는 거예요. 사진 촬영을 다 한 후 현지에 있는 맛집에 들러서 저녁 식사를 하고
리조트로 이동해서 다음날 다이빙 스케줄을 확인하고 장비와 카메라를 점검하고 여유 있게 일정 준비를 하고 푹 쉬는 편이에요. 여행 일정과 항공권 예약을 완료하셨으면 다음은 다이빙 리조트를 예약하셔야 돼요. 리조트 찾는 방법은 굉장히 쉽습니다. 지역별로 운영하고 있는 리조트를 인터넷으로 검색하시면 돼요. 엄청나게 많은 홍보와 광고를 리조트들이 하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 조건을 판단해서 다이빙 리조트를 선택하는데, 저의 선택 조건을 참고해서 제 선택이 여러분들 취향에 맞거나 좋은 서비스네라고 생각이 되시면 여러분들도 비슷한 선택지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선택 조건은요. 리조트들의 홍보 유형은 사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리조트의 시설을 홍보하는 곳을 선택해요. 리조트의 울타리 안에 다이빙에 관련된 시설도 있고, 카메라나 다이빙 장비를 보관할 수 있는 시설도 있고, 다이빙 후에 쉴 수 있는 편의시설이나 휴게시설도 있고, 그리고 숙소도 식당도 같이 있는 곳을 선택하는 편이에요. 그게 저의 첫 번째 선택 조건입니다. 두 번째 선택 조건은요. 믿음직한 강사가 상주하고 있는지, 본인이 다이버 보험에 적용이 되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다이브 센터를 운영하고 매년 다이빙 보험료를 지불하기 때문에 보험에 관한 추가적인 조치를 하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리조트의 소속 강사나 스태프들이 제가 좋은 촬영이나 다이빙을 할 수 있는 가이드를 잘해줄 수 있도록 강력하게 요청하는 편입니다. 보험도 되고 다이빙 가이드도 잘해주는, 그게 저의 두 번째 선택 조건입니다. 참고로 공항에서 픽업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리조트들도 있습니다. 공항 픽업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지도 확인을 한 번씩은 해보세요. 리조트 예약을 완료하셨다면 숙소를 예약하셔야 되겠죠. 저도 당연히 숙소를 예약하지만 사실 다이빙을 가게 되면 대부분의 시간을 다이빙 샵에서 보내게 되고 숙소에선 잠만 자게 되는 것 같아요. 왜 이러는 걸까요? 그리고 국내에도 리조트에서 직접 숙소를 운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숙소는 깨끗하고 깔끔하고 매트리스도 푹신푹신하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조금 시설이 열악한 곳들도 있습니다. 각종 벌레와 곰팡이 냄새가 좀 심하게 나는 그런 리조트들도 있고, 그래서 저희 회원분들이 강력하게 컴플레인을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경험을 해두셔야 나중에는 실패하지 않겠죠? 그래서 숙소는 어떻게 예약하냐고요? 여행을 좋아하고 스마트폰을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땡텔스닷컴, 땡놀자, 땡어비앤비, 땡12호텔 등의 숙박업소 어플들 몇 개씩은 가지고 계시죠? 그런 숙소 어플들을 검색하셔서 여행지 리조트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가성비도 좋고 깨끗하고 여러 가지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이 있는 곳이라면 좋겠죠. 그런 숙소를 예약하시면 될 거예요. 다이빙 여행을 떠나기 위해서는 다이빙 장비, 카메라 장비, 드라이슈트, 수중 라이트 등등의 여러 가지 장비들이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다이빙 장비와 드라이슈트와 내피 세트의 무게가 약 한 40kg 정도 가까이 되니까 이것들을 전부 화물로 보내게 되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무료로 받게 되는 화물 운송료 20kg에서 한 30kg 정도 되겠죠. 그 화물 무게보다 훨씬 더 오바돼서 오버차지라고 하는 추가 화물 운송료 비용을 지불하게 돼요. 이동하기에도 화물 무게도 많이 부담됩니다. 그래서 장비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안으로 리조트의 대여 장비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대여 장비를 사용하게 되면 본인의 개인 장비를 사용하지 못해서 오는 아쉬움과 불편함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장비에 대한 획기적인 방법이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또 추천드릴게요. 최대 15,000원이면 본인의 다이빙 장비 한 세트를 힘들게 끌고 다니는 불편함 없이 편안하게 리조트로 순간이동을 시키는 극강의 방법을 제안드리겠습니다. 바로 우체국 택배를 이용하시는 겁니다.
우체국 웹사이트에서 회원가입을 먼저 하시고요. 배송시킬 장비의 정보를 입력하시고 픽업 장소의 주소와 도착할 리조트의 주소를 입력한 후에 결제만 하시면 완료됩니다. 우체국 택배 직원분이 픽업도 하러 오시고요. 번거롭게 장비를 끌고 다닐 필요도 없고 오버차지 걱정도 없어서 제가 아주 잘 사용하고 있는 방법이에요. 택배로 이동되는 거니까 여러분들의 소중한 장비가 손상될까봐 걱정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운 좋게도 지금까지 한 번도 손상된 적은 없었어요. 다이빙 장비와 여행 준비물 등을 모두 챙기셨어요? 그럼 이제 여행지에서 다이빙을 마친 후에 남은 시간에 여행의 즐거움을 더욱더 극대화시키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주변의 맛집 정보와 관광지의 정보를 알아두는 거죠. 사람들마다 원하는 음식과 관광 스타일이 제각각이어서 제가 조언 드리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의 취향에 맞게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무수히 많은 정보가 차고 넘치는 포털 사이트, 블로그, SNS 등을 참고하시면 여행지 근처의 관광지나 맛집 정보들이 아주 많이 넘쳐납니다. 그거 찾으시면 돼요. 그리고 관광지나 맛집 등을 이곳저곳 이동하기 위해서는 렌트카를 이용하시면 좋은데요. 공항에서부터 렌트카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여행 지역에서 이동할 수 있는 땡카 그거를 이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다이빙 여행이 주 목적이라서 차량 이용 시간이 거의 없는 편이에요. 코시국 이전과 비교해서 렌트카 비용이 3배나 가까이 올랐어요. 그래서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 땡카오 택시를 저는 주로 이용합니다. 땡카오 택시의 장점은 운전기사님을 전화로 호출도 할 수 있고요. 비용도 렌트카에 비해서는 많이 절약할 수 있어서 가성비를 따지는 여행을 원하시는 분들이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떠셨나요? 여러분들의 다이빙 여행 계획과 준비에 좀 도움이 되셨을까요? 아쉽지만 국내에는 다이빙 시설과 숙소, 식당 등 모든 편의시설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리조트가 거의 없어요. 리조트라는 거창한 타이틀로 우리 다이버들이 부르고는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거나 원하는 만큼의 시설을 갖추고 운영하는 경우가 사실 거의 없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고객들의 수요가 적어서 시설에 큰 비용을 투자하기는 사실 어렵거든요. 돈이 문제죠 뭐. 그래서 여러 가지를 신경 써야 돼서 쌓이게 되는 스트레스와 불편함을 한 방에 해소시켜줄 다이빙 리조트 한 곳을 추천드릴게요. 서귀포에 위치한 제주 다이브 리조트입니다. 이곳은 다이빙 시설과 숙소, 식당 등의 편의시설과 교육과 연습이 가능한 다이빙 풀장도 함께 이용할 수 있어서 다이빙 여행에서 이용하시면 만족되실 거라고 생각해요. 제주 다이브 리조트를 이용해보고 싶으신 분은 더보기를 눌러서 제가 링크 걸어둔 예약 폼을 작성해보세요. 그분들께는 리조트 이용료를 할인 혜택을 드리고 있어요. 리조트 이용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로 문의해주세요. 오늘 준비한 정보는 여기까지만 공개하겠습니다. 방송 내용은 제가 거의 20년간 제주도로 다이빙 여행을 다니면서 느끼고 얻었던 경험을 토대로 충분히 만족스러웠던
저만의 뇌피셜입니다. 여러분이 코시국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서 제주도로 다이빙 여행 계획을 세우셨다면 제 방송으로 도움이 돼서 안전하고 즐겁고 만족스러운 다이빙 여행을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스틴 강사가 직접 진행하는 특별하고 즐거운 다이빙 여행에 꼭 참여한다고 약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루빨리 그날이 오길 우리 함께 간절하게 기원해 보자고요.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스쿠버 다이빙의 알찬 정보를 공유하는 유용한 방송을 약속드릴 테니까 기대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